여기서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1,500개가 더 돼요. 작은 것을 흉내다가 큰 것을 잃다. 밥 먹기 전에 또 배웁시다. 사자성어 십전 십미. 왕창상에 씨가 어찌 따로 있는가? 이야. 청나라 최고의 벼슬에 오른 가문을 찾아 저 앞에 있는 독서루. 비결을 들어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골목길에서 지혜를 배우고 유서 깊은 중추절 전통을 함께 즐깁니다. 고사성어와 전설을 넘나드는 여정, 세이롱 사이티엔. 지금 출발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는 짧은 문장 속에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은 지혜를 품고 있죠.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옛 이야기를 따라가는 여정. 오늘은 고사성어를 따라 오래된 도시들을 갈 예정인데요. 먼저 허난성 최북단의 도시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은 기원전 14세기 초반 상나라의 수도 역할을 한 곳입니다. 도시 이름은 은이었는데요. 그래서 상나라를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후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킨 후 유민들을 정착시켰는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은나라 유민들이 쫓겨나게 되었고 이곳은 버려져 폐허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한자의 기원 갑골문입니다. 그 갑골문의 도시 은허에 왔습니다. 은허, 은나라 은, 폐허허. 이곳에서 은나라 때 썼던 그 엄청난 양의 갑골문이 발견됐어요. 은어에서 출토된 갑골문은 약 15만 편에 이르며 글자 수는 5천여 자에 달합니다. 거부, 귀, 코끼리, 상. 3,000년 전 작성된 고대 중국의 기록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유네스코에 등재됐죠. 아, 여기네요. 저 보이시죠? 갑골문은 중국 한자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거북이 배딱지예요. 등이 아니고 배딱지. 거기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한자로 거북 귀자에다가 우리 갑옷 갑자를 써가지고 귀갑이라 하거든요. 거기서 갑자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짐승의 견갑골이에요. 널쩍한 견갑골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골자를 따가지고 갑골 문자라고 한 거예요. 갑골문의 특징 중 하나는 상형 문자가 많다는 겁니다. 물건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어 모양에서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많죠. 당시 사람들은 신비한 힘이 자연과 사람의 일을 주관한다고 믿어 전쟁, 사냥, 결혼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을 쳐 기륭 화복을 알아봤습니다. 거북이 그 배딱지 위에다가 그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써요. 쓴 다음에 그걸 이제 불로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이 쫙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의식을 맡고 있는 신관이 그걸 딱 보고서 기륭을 판단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물었으면 전쟁 이거 이긴다, 길하다. 갑골문은 점을 친 사람과 날짜, 내용과 결과를
거북이 껍데기나 짐승의 뼈 위에 새겨 기록한 문자인 겁니다. 이 갑골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늘 보던 그 그림 아닙니까? 이야, 진짜 까마득한 그 은나라 그 역사 속으로 그냥 쑥 들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박물관 인근의 은허궁전 종묘 유지는 안양에 있는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왕궁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곳이 발견됐어요. 이 갑골문들이 막 켜켜이 쌓여 있는 이게 보관 창고였어요. 그러니까 갑골로 점을 친 다음에 거기 다 기록하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이게 잘 쌓아놨어요. 이 문서 보관소. 갑골문의 발굴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장소인데요. 발견 당시 갑골이 어떻게 묻혀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형식으로. 예, 보세요. 저게 전부 갑골입니다. 갑골문은 19세기 말 한 학자가 약재로 쓸 용의 뼈, 용고를 구입했다가 거기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은나라는 초기 중국 문명의 토대를 마련할 정도로 번영했으나 마지막 왕인 주왕의 집권 이후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은나라 이전에 하나라 마지막 임금 걸림금이 폭정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아서 그걸로 거울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앞에 대가 그렇게 망했는데 그걸 거울 삼지 않아가지고 은나라도 결국은 폭정으로 망해요. 그래서 남의 실패를 보고 그냥 그 비웃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거울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잘 돌보고 교훈 삼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은감불원, 은나라의 거울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젠 뿌유안. 하나라의 복종을 거울 삼지 못한 은나라의 몰락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실수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안양에 중국 최고의 닭 요리로 불리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렇게 유명한 닭이 있다는 따오코우전 조구호진입니다. 이 집입니다. 의흥장. 의흥장이라는 이곳이 이렇게 유명하대요. 아, 이거네요, 이게. 이야, 이게 바로 중화 第一鸡刀口烧鸡，这出名的刀口烧鸡吧？道口就是中国四大名鸡之一啊，四大名鸡之一。对，排到第一就是我们的。啊，这样子。道口烧鸡就是全国排第一，就是说的他以他为代表传承人，省级非物质的就是他。 그 유명한 중국 제일 닭을 여기서 보다니. 예, 모양새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옛날에 이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모자처럼 만든 그걸 원보라고 하거든요. 원보. 중국말로는 웬바오인데, 근데 그 원보의 모양과 닮았다고 해가지고 더 환영을 받아요. 중국 고대 화폐로 사용됐던 웬바오는 부와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웬바오를 닮은 음식은 인기가 많죠. 一夜都不睡觉，整夜都不能睡。整夜。对。哦，这样子。就像咱这挂着都，它有这个制作制程。你看这不是，那头一个照片是选鸡。 따오카오 닭구이는 복잡한 조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손질한 닭을 건조시킨 뒤 튀기고 소스와 함께 조리는 등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엔 지금과 달랐다고 합니다. 那主要是咱始源于明清那个大运河码头嘛，那时候还不是一清章呢。是。那时候就是他家的烧鸡行业不是太好，有一个宫廷大厨刘烨，他就是
把这个秘方吧，八料加老汤的秘方，就是输给这个张品以后，他就是说呢，这个烧鸡才做出来这个。 색과 향이 좋고 맛있으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따오코 닭구이의 특징이라는데요. 这样焖吧。直接吃都可以了。啊，这么直接吃？哎，直接吃。这么就沾着吃？香的，不用蘸酱。 아, 비주얼은 흔히 먹는 닭 요리와 비슷한데요. 이 발라주시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살살 발라지는 것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야, 맛있겠다. 중국 천하 제일 닭입니다. 온갖 향신료들을 이렇게 배합한 그 맛들이 이렇게 깊이 오랜 이 조리 과정 속에 이게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씹을수록 다양한 맛이 골고루 납니다. 아, 맛있는데요? 뒷맛이 입에서 감칠맛이 돌아요. 맛있어요. 중국 최고의 닭 요리를 맛보고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차로 1시간여를 달려 중원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전통 관저에 도착했는데요. 맛시장원입니다. 청나라 말기에 지어진 전형적인 관료의 저택인데요. 면적이 2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6,000평이 넘는 아주 큰 집입니다. 진사제. 저 제자가 집제자예요. 진사의 집이라고. 그 어려운 진사 시험에 합격한 관리의 집이란 뜻입니다. 청나라 시기 진사는 과거 제도의 가장 높은 단계인 전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칭호로 국가에서 인정받은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입신양명, 출세의 시작이었죠. 바로 이제 이분이 그 진사점 학교에 가가지고 맨 앞에 진사제라고 딱 붙였잖아요. 네, 그 주인공 마비요. 백성들의 생활 개선에 관심이 많던 마비오는 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세금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는데요. 광서대로부터 백관의 모범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마비요가 이렇게 최고의 훌륭한 그 관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족자 대련에 있습니다. 마비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무엇이었을까요? 外钱不寻情，我这里空空洞洞，凭国法，凭天理，你何须区区弯弯？ 이게 비결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남의 인정 봐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나는 좀 뭐 수중에 가진 게 없어. 텅 비어 있어. 그렇지만 나는 국법을 따르고 천리를 따라 하늘의 이치를 좇아. 그러니 뭐 내가 굽신굽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청렴했기 때문에 항상 당당했던 마비오. 그가 이제 최고의 그런 관리 청백리가 되었던 겁니다. 마비오의 청렴하고 공평한 행정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듭니다. 경성당이라 정치동.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와보세요. 이거 침실이거든요. 저 침대 한번 보세요. 엄청난 침대가 저기 있죠. 저 정교한 조각들. 그런데 청렴한 마비오와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조각의 침대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침실이었을까요?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침대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저분입니다. 저기 사진 보세요. 예, 저 가마 위에 올라타 있는 여인. 예, 청나라 말기 아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입니다. 그 앞에 이제 환관들의 옹유를 받으면서 예, 좀 행렬을 하고 있는데 그 서태후가 난을 피해가지고 북경을 떠나 있다가 난이 진정이 되면서 다시 환궁하는 과정에서 이 집에 들러서 묵고 갔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서태후가 머물고 갈 만큼 당시 마비오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마비오는 사남 삼녀를 두었는데요. 그의 자식들도 대부분 높은 관직에 올라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마씨 집안의 자녀들이 다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씨 집안만의 독특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훈련한 장소 바로 이곳입니다. 저 앞에 있는 독서루. 마씨 가문은 대대로 충과 효를 중요시하며 학문에 힘쓰는 걸 강조했는데요. 특히 자녀 교육에 엄격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독서루의 특징이 있어요. 2층 건물인데 2층에 가서 공부하게 하는데 여기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어요. 사다리로 가지고서 올라가게 해놓고 사다리를 치워버려요. 마음대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정해진 과제를 다 할 때까지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내려올 수 없다. 그걸로 유명해요, 이 독서루가.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한 거죠. 근데 결성 부른 놈, 그래도 좀 무수하게 자질이 보이는 놈은 그냥 여기다 가둬놓고서 집중적으로 그냥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청나라 말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민생을 돌보며 교육을 통해 후대의 희망을 키운 마비우의 삶은 시대를 뛰어넘어 가르침을 줍니다. 오랜 역사의 도시 안양에서 나와 허베이성 남부의 한단으로 향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의 수도로 시작해 조나라 수도로 이어지며 번영을 누린 도시 한단. 지금은 옛 모습을 많이 잃었지만 도시를 가로지르는 중심도로 길이 약 2km의 한단도에는 곳곳에 문화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걸으며 역사적 이야기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무려 1,500여 개나 됩니다. 완벽하다. 나 완벽하지. 이 완벽, 흠이 없는 구슬이란 뜻이에요. 응? 다 옥에도 흠이 있기 마련인데 저 흠 하나 없는 것을 그냥 완벽하다 얘기하는데 그 뜻 말고 남에게서 빌린 물건을 아주 그냥 완전하게 다시 돌려줄 때도 이 완벽하다는 말을 써요. 조나라의 인상이라는 신하가 조나라의 귀한 보물인 화씨벽, 그 벽을 탐내는 진나라 왕한테 하마터면 이 귀한 보물을 뺏길 뻔해요. 근데 그걸 아주 지혜롭게 다시 빼앗아 가지고서 조나라로 돌려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승상까지 되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완벽 귀조, 구슬을 완전하게 조나라로 돌려보내다. 그렇게 해서 인상여가 이제 높은 재상의 자리에 오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조나라의 최고의 영웅은 장군 연파였어요. 강력한 진나라로부터 조나라를 늘 지켜줬으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인상여가. 이 소식을 들은 연파는 전쟁터가 아닌 의교로 명성을 얻은 인상여에게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연파의 속내를 파악한 인상여는 그와의 대립을 피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지요. 어느 날 이제 인상여가 출근하는데 저쪽에서 연파 장군의 수레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이가 얼른 수레를 돌려가지고서 골목으로 숨어버려요. 바로 저곳이 인상여의 수레가 숨었던 회차항 수레를 돌렸다는 그 골목입니다.
인상현은 왜 연파를 피해 다녔을까요? 그가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인상현은 나라의 두 기둥이 서로 다투어 조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개인의 치욕을 견뎌낸 것이죠. 인상현은 훗날 사마천의 사기에 지혜와 용기를 모두 갖춘 인물로 기록됩니다. 한단도에서 걸음을 돌려 난세의 영웅을 만나러 가볼까요? 기원전 259년 당시 조나라 땅이었던 이곳에서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 진시황이 태어납니다. 여기가 바로 그 혁혁한 진시황이 태어난 곳입니다. 진시황 출생지. 왜 진시황은 진나라가 아닌 이곳 조나라에서 태어났을까요? 여기 이제 그 진시황이 이곳 조 땅에서 태어나게 된 그 이야기를 전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아, 여기네요. 여기 지금 저 갓난아기가 바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막 태어났어요. 진시황이 조나라 땅에서 태어난 연유는 그의 아버지 자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시황의 아버지가 되는 이제 왕족이 이름이 자초라고 했는데, 이 자초가 진나라 왕의 손자였거든요. 근데 이곳 조나라로 인줄로 보내져요. 근데 워낙 배경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조나라에서 완전히 천덕부러기였어요. 아무도 돌봐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자초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천하의 장사꾼 여불휘. 여러 곳을 오가며 불을 축적해 천금을 쌓아두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재주를 타고났던 상인 여불휘. 그는 한단에서 조나라의 볼모로 잡힌 진나라 왕족 자초를 만납니다. 여불휘가 이 자초가 지금은 초라하지만 이건 엄청난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걸 단박에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이 자초한테 엄청 투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천하의 명사들과 교류하게 돈 대주고, 자기 심지어는 이 자기 첩까지, 여불휘가 사랑하는 자기 첩까지 이 자초한테 내줘요. 여기가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여불휘는 자신이 아끼던 첩 조희를 자초에게 보내기까지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진시황, 어린 진시황이 이제 당당한 천하를 통일한 위대한 진시황이 된 겁니다. 진시황. 여불휘의 투자는 멋지게 성공을 이룹니다. 진나라로 돌아온 자초는 왕으로 즉위해 장양왕이 되고, 그의 사후 진시황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여불휘는 한동안 최고의 실권자로서 세력을 떨칩니다. 진시황 탄생의 교훈. 기화 가거. 기할기 물건화. 가할가 과할거. 진귀한 물건, 이것은 쌓아둘 만한 것이다. 투자할 만한 것이다. 기화 가거의 안목을 갖자. 치호 거지. 불세출의 장사꾼. 여불휘의 빼어난 안목이 없었다면 역사는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한단 시내에서 벗어나 중국의 역사 문화 명소 서현으로 갑니다. 허베이성과 허난성, 산시성의 교차점에 위치한 서현은 중원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한단에 속해 있는 서편이라는 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래된 옛마을 적수만 고진이라는 데서 중추절 재미있는 행사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그거 보러 갑니다. 츠쉐이완 구전은 적수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물길을 따라 조성된 마을입니다. 아이고 뱃놀이가 좋습니다. 추석날 지금 뱃놀이 하고 있어요. 이곳은 전국시대의 한나라 땅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세력이 약해 진나라가 자주 침입을 했죠. 한나라 쪽에서 조나라에서 도움을 준다면 그 대가로 이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조나라에서 이곳을 탐내며 그 제안을 수락했지만 결국 진나라의 침입을 받아 40만 군대를 잃고 거의 망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이야기가 소탐 대실, 작을 소 탐낼 탐, 큰 대 잃어버릴 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다. 소탐 대실의 전형적인 예로 기록된 곳이 바로 이곳에 일어난 일. 소탐 대실, 샤오탄 따시. 옛 이야기에 흠뻑 빠져 뱃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중추절을 맞아 마련된 공연인데요. 복장과 동작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그 조나라 때 가장 태평성세 그때 이제 모습들, 그때 여러 지역의 뭐 다양한 민족들이 이쪽에 같이 어울려 살아가지고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춤 공연이 끝나자 관광객들이 모두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또 다른 공연이 펼쳐진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 고사성어가 부형 청죄, 인상여하고 연파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걸 연극으로 보여준다니까 한번 보자고요. 조나라의 백전노장 연파와 조나라의 지혜로운 재상 인상여, 수레를 돌리며 만남을 피한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二蔺相如凭着3寸之舌，立了点小小功劳，官位却在我之上。今日天气晴朗，你我徒步行走小巷，也好与百姓问安问好啊。相爷，请。 인상의 공을 시샘했던 연파는 그가 자신이 두려워해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나라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哎呀，将军，我好糊涂啊！ 이제 옷 벗고 회초리 해가지고 갈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달은 지금 연파가 아이고 내가 바보였구나. 연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상여에게 사죄를 하게 됩니다. 老樊禀报丞相大人，小老儿廉颇前来向负荆请罪。老将军，万万不可，万万不可呀！ 丞相，小老儿廉颇居功自傲，鼠目寸光，竟然不解丞相您为国为民之苦心，请丞相恕罪。老将军，你为了赵国的江山、黎民的安危，疆场上拼杀一生，相如怎敢承受老将军负荆请罪之苦？ 丞相。 화해를 한 두 사람은 조나라의 안위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가 됩니다. 인상여와 연파 이야기는 재상과 장군의 협력이 나라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다 아는 얘긴데
本场演出到此结束， 연기를 感 하니까 谢您的观看， 좀 나는 请您到古镇继 감동까지 续。 오는데.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되게 진실하게 뉘우치고 그걸 품어주고. 아, 哎呀，廉颇将军，表演得不错。呀，感动了。这个是教训也感动，还有你的表演的也感动。每一次那个表演这个节目的时候，你的那个感想怎么样啊？特别佩服，就是林丞相比较心怀国家，是，特别是就是那个主相就是丞相助理能成团，是。 이제 배를 채우러 가볼까요? 这个现在不能吃吗？现在可以吗？莫拿5分钟。5分钟？ 5分钟以后就有。 5分钟以后。 우리나라 사람들도 즐겨 먹는 중국 음식 중 하나죠. 화주안, 꽃빵과 만토우, 만두를 먹으러 왔습니다. 방금 전엔 화주안과 만토우입니다. 모양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맛은 차이가 있을까요? 这个馒头跟花卷有什么不同？味道是一样的吧？形状不一样，味道有一点点不同。味道花卷里面可能放了一点点盐。盐。对。然后这个馒头是淡的，淡的，什么味儿都没有，是淡的。但是挺好吃的，就这样吃也挺好吃的。 이곳의 화주안과 만토우는 어떤 맛일지 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저 볶음 요리 같은 거 시켜서 그거 먹으면서 밥 대신 먹는 거예요. 니하오. 야, 꽃빵. 화주알입니다. 아직 따끈따끈해요. 부드럽고 약간 간이 돼 있어요. 화주안과 만토우에 곁들여 먹을 쌀국수를 한 그릇 시켰습니다. 이 화주알과 같이 한 입 먹고 이 만두는 어떤 요리하고도 다 어울려요. 우리 밥이 그렇듯이 국물에 찍어 먹어도 되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화주안과 만토우의 매력이겠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본격적인 중추절 행사는 지금부터라는데요. 그야말로 휘황찬란합니다. 중국의 중추절은 풍요를 기원하는 명절로 달과 관련된 풍습이 많습니다. 배월이에요, 배월. 경배할 배자, 절한다는 뜻의 배자. 그래서 달에게 절한다, 달에게 소원을 빈다는 뜻이에요. 중추절의 보름달은 풍요로운 수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달에게 절을 하며 한 해의 풍요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거죠. 달의 모양을 본떠 만든 전통 과자 월병은 중추절 보름달을 상징하는데요. 이 과자를 가족이나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今夜福州月，闺中折度看，要怜小儿女，为结一长安。相慕与乱世，情无与彼岸。
我是一虚晃，双脚泪痕干。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뿌리를 찾아 션농산으로 갑니다. 타이양산맥 남단에 위치한 션농산은 중국의 전설적인 농업의 신과 관련된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농업과 의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전설 속의 임금 신농. 그 신농을 기리는 산 신농산에 왔습니다. 션농산은 신농이 제단을 세운 뒤 하늘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농씨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졌죠. 농업의 신이라서 우리 조선의 이제 임금들이 항상 그 농사에 앞서서 먼저 농사의 시범을 보이는 선농제, 그 선농제를 드렸잖아요. 그 선농제의 제사의 대상이 이 신농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농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그 소를 잡아서 끓여 먹은 게 선농탕, 그것이 이제 지금의 설렁탕. 예, 설렁탕과 이 신농이 관련이 있습니다. 소의 머리와 인간의 몸이 합쳐진 반인반수의 형상을 한 신농씨는 소를 숭배하는 토템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예, 신농씨 거대한 동상입니다. 중국인들이 자신을 이제 염황 자손이라고 그래요. 염제하고 황제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사실 염제가 신농씨예요. 처음에 분리됐다가 나중에 이제 합쳐져요. 전설 속의 인물들이니까 뭐 이게 분명치가 않죠. 염제입니다. 염제 신농씨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자신을 염제 신농씨 그리고 황제 헌원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밖에도 신농씨와 관련된 여러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그가 쟁기와 가래 같은 농기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제 신농씨가 제사를 올렸다는 그 제단으로 가볼까요? 해발 약 1000여 미터에 이르는 이 션농산은 산세가 험준한 편에 속합니다. 울창한 원시림과 기암규석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신농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마치 전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계단의 끝이 하늘과 닿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신농이 이 꼭대기 자금정에 올라와서 하늘에 제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곳이 신농산으로 불려지게 된 건데 션농산의 꼭대기에 제단을 세운 것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제단은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장소인 것이죠. 바로 이곳이 신농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새롭게 조성을 해놓은 거죠. 신농산은 그래서 생긴 이름이에요. 신농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자금정에 올라서니 신농씨에 대한 경유감이 새삼 느껴지는데요. 병풍처럼 펼쳐진
타이양산맥의 수려한 비경 사이로 절벽을 붙들고 자라는 백송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기 오니까 진짜 백송이 진짜 백송답네요. 저 깊은 계곡을 저 멋진 수려한 봉우리들을 한눈에 그냥 굽어보고 있어요. 이 늠름한 자태로. 이 백송 정말 짱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제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백송 보니까. 백송은 나이가 어릴 땐 껍질이 회녹색을 띠는데요. 자라면서 나무 껍질이 계속 벗겨져 점차 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자주 보기 어려운 나무 중 하나인데요. 푸른 산과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지금 그 유명한 용척장성입니다. 용의 등골처럼 휘어져 가는 그 산 능성이. 현농산의 또 다른 명소 용척장성입니다. 용척장성으로 갑니다. 용머리를 내려가서 용의 등에 올라타는 겁니다. 능선 위로 이어진 길과 계단이 정말 용의 등뼈처럼 보입니다. 我是我的毒蛇。你好，加油加油！哎，你好。 하염없이 이어지는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 미소와 인사는 걸음을 내딛는 힘이 됩니다. 你们是从哪来的？南京。 南京，对，江苏。哎呀，江苏南京，哎呦，远了呀，很远地方。很远。你们也是从韩国？是。你们这个来到这个那个山东山，感觉如何？山东山啊？我特别大气。对，我们一开始没想到这个地方有这么壮观的。是。 양옆으로 펼쳐진 절벽의 끝없는 깊이를 마주하며 용척장성을 걷는 발걸음은 마치 하늘 위를 거니는 듯한 아찔함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용을 타고 나르는 거예요. 비룡제천, 날비 용용 있을제 하늘천, 비룡제천. 용이 하늘을 난다. 최고의 전성기를 가리켜서, 최고로 휴양한 시절을 가리켜서 비룡제천이라 해요. 자, 저는 지금 비룡제천 최고의 휴양한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비룡제천 하셔요. 페이롱자이티엔. 타이양산맥의 비경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위대한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옛 도시가 전하는 교훈과 지혜를 되새길 수 있었죠. 이 길의 끝이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질 것을 알기에 아쉬움과 설렘을 안고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재간이기라고 해요. 재간 얼치. 그 초리를 짊어지고 와서 죄를 청한다. 부형청죄. 한단학보라는 고사성어로 표현해. 한단쉐 부 페이롱在天